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지금 신형 소나타 신차 발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그동안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막 입이 너무 간지러워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가 되기 전에 이미 실물을 봤고요. 실물을 보면서 어떤 것이 특징인지 미리 살펴봤습니다. 저는 사전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신형 소나타의 아픈 얘기들을 좀 꺼내려고 했는데, 오늘 사전에 이상엽 디자이너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나타의 좀 예쁜 점, 그리고 소나타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소나타가 그 전에 국민차에서 이제는 감각적이고 매력적인 차로 어떻게 변했는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형 소나타의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디자인이 가장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일단은요, 사실 이 디자인이 전부가 아니라 현대차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디자인, 성능,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일단 젊어진 소나타, 그리고 감각적인 소나타를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일단 얼굴에서부터 좀 많이, 기존 소나타는 완전히 다르죠. YF 때도 이런 식으로 조금 모험을 시도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국내에서는 이제 삼엽충이라는 별명을 들었고, 미국에서는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지금도 미국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LED 히든 라이팅 시스템 굉장히 신기하죠. 이 윗부분에 이 도트를 좀 찍어놨어요. 크롬의 도트를 찍고 그 안쪽에 LED를 넣은 구성인데, 밑에 부분은 아예 도트가 없고 위로 갈수록 이제 도트가 촘촘해져서 좀 그라데이션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이 YF 소나타부터 시작됐었던 이 크롬 가니시, 크롬 라인이 저 윈도우까지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는 다른 부분이고요. 제가 디자이너와 좀 얘기했을 때는 LED를 한 2층까지 올리고 싶었다고 해요. 그냥 보닛 중간 정도까지 LED를 꽉 채우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도로에서 옆차의 주간주행등이 비치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이것도 규정 때문에 조금 내려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새로운 그릴 디자인. 그동안 뭐 헥사고널 그릴, 그리고 캐스케이딩 그릴, 그릴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바뀌지 않았던 부분이 이 아웃라인을 처리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원래는 아웃라인에 이제 크롬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철판을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철판 끝단까지 마무리를 확실히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릴 바만 이렇게 딱 붙어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사실 이런 디자인은 양산차에 많이 적용된다기보다는 제가 주로 봤을 때는 이제 에스턴 마틴, 스포츠카들이 이런 방식의 디자인을 쓰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도 이번에도 루크 동코볼케 디자이너님, 그리고 이상엽 디자이너가 3천만 원짜리 차를 만들지만 사실은 3억짜리 차를 만들던 분이잖아요. 그 기준으로 소나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감한 시도도 있었고 변화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본인 라인이 사진으로 보면 그냥 주름이 하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끝부분이 정말 세밀하게 딱 접혀 있거든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철판 프레스 찍어낼 때 이것이 가능하느냐 해서 이제 이 생산하는 쪽과 굉장히 오랫동안 미팅을 하고, 거기에 정의선 부회장님까지 들어와서 이게 가능할 것이냐, 괜찮냐, 이런 걸 했는데, 결국에는 디자인 쪽에서 푸시를 좀 많이 주고 힘을 많이 실어줘서 이렇게 좋은 선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고급진 저런 주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옆모습을 보시면 지금 이 차에는 18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7인치부터 들어가는데 18인치는 이제 최고급 사양 모델이고, 휠 디자인도 상당히 예뻐졌어요. 이 휠캡도 이 바깥쪽에 굳이 이런 식으로 꾸밈을 넣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굉장히 좋은 디자인 요소를 갖추고 있고요. 타이어가 피렐리예요. 피렐리는 지금 일단 F1 공식 타이어 공급 업체고, 피제로 같은 경우는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 이런 데 적용되는 피제로인데, 현대차가 i30N, 벨로스터 N 이런 차에도 피렐리를 적용하면서 소나타에까지 피렐리를 적용해 놨습니다. 일단 디자이너 분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자동차를 디자인했을 때, 내가 소나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일단은 타원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조약돌 같은 타원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것을 조금씩 깎으면서 소나타의 디자인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빛이 어떤 식으로 굴절이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차의 입체적인 느낌이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옆에 선들 보이시죠? 위에서 빛이 내려오면 명암이 확실하게, 그늘이 확실하게 지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아랫부분에 라이트 캐쳐, 빛을 받아주는 부분도 이 밑에 부분에 살짝 끊어져 있습니다. 이 선이 굵게, 빛을 굵게 받아주다가도 여기는 좀 평평해 돌아오는 그런 입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원의 가장 두꺼운 부분, 차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이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조형미를 높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사이드 스커트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드 스커트를 검은색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차가 조금 더 낮고 날씬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옆모습은 차의 그런 늘씬함, 그리고 역동성, 날렵함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뒷모습의 변화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와닿았던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도 설명해 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이 빨간색 라이트. 이거는 이제는 현대차도 그랜저, 소나타를 보면 완전히 선으로 이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어떤 차에 좀 다양하게 적용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얇은 두께로 선을 긋자, 그런 식으로 그으면 우리가 좀 더 차별성을 줄 수 있고, 이런 모양 자체도 차체가 조금 더 넓어 보이게 하면서 차체 실루엣이 어느 정도 보이게 하면서도 현대만의 모습을 드러내자라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또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옆에서 보시면 이 스포일러가 의외로 각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공력 성능을 높여줄 수 있을 정도로 이 각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 부분, 윗면 쪽에는 이렇게 돌기가 있었죠. 이 돌기도 실질적으로 윈드 터널에서 우수한 효과를 가져와서 장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리어 범퍼의 디자인도 머플러를 밑으로 숨겨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뭔가 머플러가 있는, 양쪽으로 머플러가 뚫려있는 스포츠카다운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트렁크는 이제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들이 모를까봐 이런 식으로 오늘은 버튼을 좀 해놓은 것 같네요. 아마 풀옵션 모델에도 그 전동식으로 올리는 건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프링 방식이라서 그냥 버튼을 누르면 쫙 위로 열리는 구조예요. 공간은 정말 넓어요. 이 국산 중형차의 이런 마감도 재질이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닌데 깔끔해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된 부분이 좀 우글우글하다 하는 경우도 많고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마감이 좋고, 자, 이런 쪽에서 보면 저런 내부적인 철판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신형 소나타가 옆에서 보면 폭스바겐 아테온, 그리고 푸조 508 이런 차들처럼 루프라인이 상당히 매끈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게이트 방식으로 바꿨으면 조금 더 이 차의 실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이 차는 우리나라의 세단의 대명사, 현대차의 세단을 이끌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변화는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뒷좌석도 함께 살펴보시죠. 색깔이 있는 시트는 비싼 거예요. 지금 실내 색상이 한 4가지 색상이 적용이 될 텐데, 이 모델은 최고급 인스퍼레이션 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깨 닿는 부분, 이런 부분은 또 포인트를 줬는데, 저는 이게 좀 너무 뭔가 징그러워. 괜히 뭔가 징그러운 느낌이에요. 네, 공간은 근데 이전 모델에 비해서 그렇게 넓어진 것 같진 않습니다. 사실 그동안 소나타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엔진이 앞에 있고 많은 부분을 이제 실내 공간에 할애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엔진도 좀 많이 예전보다는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대시보드 자체도 실내로 많이 침범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 공간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넓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그래도 불편한 수준은 아니고요. 머리 공간도 이 윗부분도 잘 파놨고 실질적으로 좁은 공간도 아닙니다. 제가 자동차 타면서 만진 이 천장 직물 소재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직물을 이 정도까지 좋게는 안 만들죠. 그냥 알칸타라로 넘어가 버리는데 이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네요. 소소한 건데. 이런 식으로 크롬 처리한 부분은 이제 외관 디자인에서 볼 수 있었던 걸 그대로 채용한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또 포인트를 만들었고, 열선도 2단계로 조절 가능하고, 햇빛 가리개도 있는 송풍구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USB는 하나가 있네요. 현대차가 강조한 게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디바이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요즘 미국 차들은 여기 그 USB-C 타입까지 들어가는데 USB 하나 들어간 거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요즘은 세단들도 이제 6대4 폴딩을 많이 하고, 이전 모델은 제가 옵션으로 제공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스키스루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가 접히지는 않아서 긴 짐을 넣을 때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위 트림은 그냥 볼륨 모델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소재나 마감들이 진짜 거의 준 프리미엄급 자동차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스가 들어가 있죠. 사실 그동안 현대차는 JBL을 많이 썼는데 국산 브랜드가 보스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실내의 변화는 일단 화려한 디스플레이 2개가 눈길을 끕니다. 네, 모니터는 일단 그랜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의 G90보다도 좋아요. 센터에는 10.25인치, 그리고 계기판 쪽에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래픽 자체를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래서 3분할로 쓸 수도 있고, 이런 폰트나 이런 그림도 정말 눈에 쉽게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대차가 정말로 잘하는 것 같고, 국내 소비자들이 아무런 위화감 없이 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 기어 노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버튼식 기어 노브. 최근 현대차가 많은 자동차에서 이런 식으로 기어 노브를 없애고 있는데 좀 더 현대적인 느낌도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공간적으로 제약도 많이 사라졌고, 수납 공간도 좀 더 개방적이고 넓어졌습니다. 이거 되게 예뻐졌다. 그리고 지금 프레임을 살짝 없앤 룸미러도 좀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빌트인 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어차피 이 전방 카메라는 하는 일이 많아요. 차선도 보고 뭐 앞차도 보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어차피 이걸 녹화를 시켜서 차에 저장할 수 있게끔, 결국에는 약간 블랙박스처럼 쓸 수 있는 빌트인 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오나이저 클러스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청정 모드, 이 순식간에 실내 공기를 다 빼주기도 하고, 음이온, 양이온을 발생시켜서 공조 시스템 내부에 있는 세균들을 좀 억제 제거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고, 에어필터 자체도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에어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 디자인도 달라졌어요. 자세히 보시면 위로 가는 자동차 그림, 아래로 가는 자동차 그림이 있죠. 이게 좁은 곳에 주차해 놨을 때 탑승객은 미리 내리고 이 버튼을 눌러서 차를 앞으로 그리고 뒤로 뺄 수 있는 기능이죠. 이게 최대 한 7m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좁은 구간에 세웠을 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네, 엔진은 이제 스마트 스트림 G2.0 CVVL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는 그동안 현대차가 계속 발전시켰던 엔진 중에 하나고요. 예전에는 CVVT였는데 지금은 그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CVVL입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는 흡기 밸브가 낮은 속도, 높은 속도에 따라서 높낮이가 조금씩 다르게 열리면서 그때그때 최적화 시켜주는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 출력은 그래서 일단은 160마력 최고 출력, 그리고 20kgm의 최대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성능은 아니고요, 그냥 평균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도 1.6 터보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이 올해 하반기 이제 출시될 예정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 차에도 2.0L 터보 엔진 250마력이 넘어가는 그런 엔진이 탑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신형 소나타는 총 8가지 외장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무채색 계열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흰색, 검은색, 회색 계열이 많고요. 지금 이 차가 블루 색상, 블루 계열 색상은 이 차 하나고요. 이 차가 커뮤니케이션 컬러로 활용하고 있는 옐로우 컬러예요. 펄감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이 색상 자체의 톤, 이런 것들은 이 명암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고요.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는 이런 무채색 계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도 여러 단계로 좀 색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빨간색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사용하고 있는 양산차로 적용하고 있는 빨간색 컬러가 한 4가지, 한 6가지 뭐 이 정도는 되는데 채도가 어느 정도는 좀 낮아요. 채도는 낮은데 대신 지금 좀 광을 좀 많이 칠해놔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형 소나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게 굉장히 많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미처 못한 얘기는 제가 시승을 통해서 조금씩 풀어내도록 하고요. 신형 소나타는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모델입니다. 현대차를 대표하는 모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세단이기도 해요. 그런 세단이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의도된 바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부했던 이미지, 고루했던 이미지를 좀 탈피해서 감각적이고 젊은 소나타가 되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한 것 같고요. 그런 노력들이 저는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일단 자세한 얘기는 제가 시승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래프 김상영입니다.